안녕하세요. 기도 입히는 정원사 엄마 임민진입니다. 오늘 조이클럽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책을 들여다보다가 발견한 책이 있어서 몇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찾은 그림책은 우리 가족은 정원사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만든 게인즈 부부는 미국의 인기 프로그램 진행자로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종종 정원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는데요. 이 그림책은 가족이 함께 처음으로 정원을 가꾸면서 얻은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게인즈 가족에게 정원은 아주 특별해요. 정원에 식물을 심고 가꾸고 거두는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만족스럽고 행복한 추억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게인즈 가족은 몇 년 동안 정원을 가꾸며 시행착오를 통해 여러 교훈을 얻었어요. 정원을 가꾸는 건 우리의 삶처럼 힘들고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씨앗을 심었다고 바로 싹이 트거나 열매를 맺는 건 아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관심을 가지고 가꿔야 하지요. 게인즈 가족도 처음 식물을 기를 때는 햇빛을 보거나 물 주기처럼 기본적인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식물의 절반 정도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했답니다. 무슨 일이든 심지어 실패해서도 항상 배울 것이 있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작은 씨앗에서 새 생명이 자라 열매를 맺는 걸 볼 수 있었고 멋진 정원도 갖게 되었습니다. 게인즈 가족에게 이 정원은 삶이 얼마나 선물 같은지를 깨닫는 귀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 책의 감동이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나 봅니다. 어느 날 할인이가 이 책의 페이지를 펴오면서 이 글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냐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정원사예요. 꽤 멋지다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정원사는 아니었어요. 조그맣던 정원이 점점 커진 것처럼 우리도 조금씩 정원사가 되었지요. 누군가는 씨앗에서 싹이 트기만 하면 정원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정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삶이 그렇듯 정원을 가꾸는 건 참 힘든 일이랍니다. 저희 아이가 6살 때 쓴 동시 기억하시죠? 내 꽃밭이라는 동시를 썼었는데 내 꽃밭을 꿈꾸던 할인이가 이제는 정원 가꾸는 일을 꿈꾸고 들여다보는 아이로 성장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원을 가꾸는 것은 예쁜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햇빛도 주고 물을 줘야 되지만 끊임없이 끈기 있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실패 가운데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나 봅니다. 제 인생의 책은 조병준 님이 지은 제 친구들하고 인사하실래요?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조병준 님이 인도 캘커타 지역의 마더 테레사의 집이라는 곳에서 전 세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배우고 삶을 나누며 깨달았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책들입니다. 이 책을 저에게 선물해 주신 분은 중학교 2학년 저희 담임 선생님이세요. 어느 날 저에게 이 책을 선물해 주시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셨지요. 이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던 그때 저의 그 방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캘커타의 친구들은 서로 헤어지며 그런 편지들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니? 하는 식의 편지를 쓰며 호들갑을 떠는 거죠. 저도 그런 편지를 많이 받았고 많이 썼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코웃음을 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애들 같은 짓들이야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어린 애들처럼
그렇게 합니다. 작은 일 하나에 금방 서로 감동하고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해 서로 편지를 쓰고 서로 포옹을 하고 서로 볼을 부빕니다. 조병준님은 이어서 이렇게 물으세요. 아이들은 칭찬으로 크는 나무라죠? 못한다고 야단치는 것보다는 잘한다고 쓰다듬어 주는 편이 훨씬 낫답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달라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칭찬에 인색한 것이 아닐까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몸에서 진이 빠지게 힘이 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는 칭찬하는 일을 꺼려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 책을 다시 읽게 되면서 생각나는 그림책이 있었어요. 바로 에드와르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에드와르도는 흔히 볼 수 있는 아이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아침을 먹고 학교 가서 장난치면서 놀다가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죠. 에드와르도는 가끔씩 물건을 발로 찼어요. 어디서 발길질이야? 세상에서 가장 버릇없는 아이 같으니라고. 에드와르도는 점점 더 버릇없게 굴었어요. 에드와르도는 다른 아이들처럼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아유, 정말 시끄럽구나.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아이 같으니라고. 에드와르도는 점점 더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에드와르도는 점점 더 못되게 굴고 시끄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버릇없어지고 사나워졌어요. 사람들은 에드와르도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말썽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드와르도가 화분을 발로 찼어요. 화분이 공중으로 붕 뜨더니 흙 위에 떨어졌어요. 에드와르도야, 네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구나. 너무 예쁘다. 다른 식물도 심어보겠니? 에드와르도는 식물 가꾸는 솜씨가 아주 좋았어요. 모두가 에드와르도에게 정원을 봐달라고 부탁했지요. 에드와르도는 점점 상냥하고 착한 아이로 변했어요. 에드와르도가 어떻게 변해갔을지 상상이 가세요? 세상에 버릇없고 시끄럽게 떠들고 아이들을 못살게 구는 심술궂은 에드와르도가 이제 정원 손질도 잘하고 동물도 잘 다루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줄 줄 아는 멋진 아이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에드와르도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야. V클럽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병준 님이 지으신 내 친구들하고 인사하실래요? 라는 책을 다시 살펴보다가 최근에 조병준 님께서 기쁨의 정원이라는 책을 내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또 다시 읽게 되었죠.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기쁨의 정원. 내 친구의 정원을 훔쳤다. 세월이 흘러 내 정원도 조금은 풍성해졌다. 놀러 오시라. 내 기쁨의 정원으로. 집으로 돌아갈 땐 내 정원에서 씨앗을 훔쳐가시라. 당신의 집에도 기쁨의 정원 하나를 시작하시라. 세상이 온통 기쁨의 정원으로 덮이리라. 중요한 건 살아서 기쁨의 정원 하나를 시작하는 일이지. 씨앗은 이웃의 정원에서 훔쳐도 돼. 이웃들은 눈 감아 줄 거야. 정원을 누려본 사람들은 알고 있지? 그것이 얼마나 떨리는 도둑질인지를. 무엇이 씨앗들을 눈뜨게 하는지를. 중요한 건 살아서 기쁨의 정원 하나를 열어두는 일이지. 작은 새보다 더 빠르게 뛰는 가슴으로 숨어들어와 씨앗 조금을 훔쳐가는 이웃을 볼 때 눈길을 돌려 먼 하늘을 바라봐 주어야 해. 잠든 씨앗을 깨워 기쁨의 정원 하나를 시작하는 길은 그것뿐이니까. 중요한 건 씨앗에서 정원까지 기쁨 하나를 흐르게 하는 일이지. 내가 너한테 찾아가서
너희 집에서 마주하는 멋진 뜰은 너한테 기쁜 뜰이면서 나한테도 기쁜 뜰이 된다. 너가 나한테 찾아와서 우리 집에서 만나는 멋진 밭은 나한테 기쁜 밭이면서 너한테도 기쁜 밭이 된다. 다만 우리는 서로서로 멋있게 보이게 꾸미려고 뜰이나 밭을 돌보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서로 즐겁게 살림을 지으면서 뜰이나 밭을 보살필 뿐이다. 저도 이런 기쁨의 정원을 이번 조이클럽의 미션을 통해서 다시 갖고 봐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또 그렇게 기도를 입히는 정원사 엄마로 나의 삶의 정원을 갖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조병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 모든 생명에 저마다 다른 시계가 있다는 얘기, 그 저마다 다른 시계를 인정해 주자는 얘기다. 늦게 싹 틔우는 씨앗들에게도 햇빛 받을 수 있도록 사람 사는 텃밭, 좀 여유롭게 꾸려가자는 얘기다. 자연의 숲과 들에서야 속도 경쟁은 어쩔 수 없는 법칙이겠지만 사람 사는 세상은 조금 다르게 굴러갈 수 있지 않겠냐는, 늦되는 자들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자는 그런 얘기다. 부지런히 일찍 도단한 신선초 새싹에 대해서는 물론 장하다고 박수쳐 주면서 말이다. 기쁨의 정원. 저도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렇게 씨앗을 뿌린 저의 정원들이 조금은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의 기쁨의 정원에 들어오셨을 때 이 기쁨의 씨앗을 훔쳐가시기를, 그리고 돌아간 그 집에서 기쁨의 정원 하나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이렇게 한 집 한 집이 늘어나다 보면 세상이 온통 기쁨의 정원으로 덮이게 되겠죠. 저는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언제나 평안하고 아름답기를, 손잡고 걸어가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를 기다려 줄 줄도 알고 어딜 가느냐보다는 어떻게 가느냐를 먼저 고민하며 먼저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것에 더 소중함을 알고 가는 길에 핀 들꽃에도 말을 걸 수 있는 여유를 잃지 말기를, 이따금 발견되는 슬픈 일 속에서도 절망보다는 희망을 찾아내기를,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임을 잊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의 좋은 미션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기쁨의 정원에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기도 입히는 정원사 엄마와 기쁨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었습니다.